다둥이 아빠의 생존 창업. 여러분 편안한 일요일 저녁 보내고 계시나요? 오래간만에 매장에서 마감 영상 남깁니다. 생존 창업이니까 오늘 또 생존을 위해서 뭘 좀 먹겠습니다. 저녁 근무했는데 일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뭐라도 하나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소보루빵. 빵 맛있겠죠? 소보루빵 그리고 요구르트. 저녁 때 손님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밥들을 또 놓쳐가지고 지금 9시 좀 넘은 시간인데요. 시장에서 이걸 좀 먹고 오늘의 이야기, 오늘의 내용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요 이야기는 8월 매출에 대한 이야기. 7월달, 8월달 저는 굉장히 매출이 낮았고 힘든 시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해드리고요. 또 서민가부에 대한 이야기, 또 알바 채용에 대한 이야기, 그런 이야기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빵. 저는 이렇게 단팥빵, 소보루빵 이게 되게 좋아해요.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? 이런 게 좋습니다. 한 입 크게 한번 배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먹방 유튜버잖아요. 자, 이게 소보루빵 입장. 파리바게뜨는 빵 여러 가지 종류 많은데 그중에 제일 맛있는 게 이 파리바게뜨 소보루빵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파리바게뜨 하면은 소보루빵은 늘 빠지지 않고 사는데요. 배가 고플 때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입에 붙이고 먹네요. 맛있고 바게트는 이 빵 속살보다는 이 끝에 보였던 이게 있잖아요. 곰보. 이게 소보루가 아주 고소하고 달콤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요거트. 요거는 100% 내추럴 요거트. 건강한 플레인 요거트. 요거 마시겠습니다. 함께 하시죠. 그냥. 이 빵에다 우유를 먹으니까 고막도 맛있고 맛있네요. 걸쭉하고 요거트 먹으니까 이게 무가당이라 좀 건강한 맛. 또 빵에는 설탕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설탕 들어있지 않은 요거트 먹으니까요. 안녕하세요. 자, 다시 이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 마감을 다 할 줄 알았는데 좀 늦게 손님이 오셔가지고 또 마지막 손님 방금 다 이제 마치고 이제 오늘 진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9월 1일입니다. 와우, 날씨가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. 나가면 저녁 때 되면 좀 춥고 아침에도 바람이 좀 쌀쌀하기까지 합니다. 계절이 이렇게 7월달, 8월달 이렇게 덥고 무덥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계절이 금방 가서 다시 가을. 이제 내일부터는 저희는 또 개강입니다. 개강해서 7, 8월달 매출이 정말 이렇게 많이 힘들어서 거의 뭐 극강의 매출, 뭐 최저 매출 기록을 달성해서 오늘 뭐 식자재, 뭐 대금들 또 뭐 지불해야 될 비용들 다 보내드리고 남았더니 뭐 잔고에서 이렇게 영업이익들 좀 분석을 해봤더니 그래도 적자를 면치 않은 게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든 대학가의 7, 8월달 시즌을 보냈습니다. 방금 전에 이렇게 요구르트 맛있게 먹었는데 그저께 여기 요구르트를 만드는 사장님 만났습니다.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제조 회사잖아요. 사실 이 공장이 있는 곳은 전라남도 담양군입니다. 담양군 에코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인데 제 고향이 담양인데 담양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면은 보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이 유제품 만드는 회사 담양올 밀크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이런 제품들 만들고 있는데 되게 반갑더라고요. 집도 가깝고 사장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사장님이 사실은 식자재
예, 그 납품하는 그런 회사를 25년 동안 운영을 하셨답니다. 대부분 관공서라든가 학교 위주로 납품을 하셨는데 25년 동안 뭐 사업이 탄탄대로 하시고 큰 돈도 버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뭐 그 학력 인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. 애들 많이 낳지 않고 저출산, 인구 감소하면서 이 학교들에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물량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사장님 생각에서 이제 이 식자재로는 좀 한계가 보이는구나. 새로운 먹거리, 또 미래 먹거리, 요거를 개발해서 뭐 신성장 동력산업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진출한 게 짬뽕집. 예, 짬뽕집을 2개를 오픈하셨답니다. 예, 광주 양산동하고 첨단에 있는 짬뽕집인데 이게 뭐 매출은 하루에 뭐 150만 원, 또 주말에는 200만 원 할 정도로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. 예, 첨단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2개 다 잘 된다고. 매출 잘 되고 장사 잘 되면은 사장님 되게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표정은 많이 어둡더라고요. 왜냐면 이 주방장들 쓰고 뭐 중국집 전속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겁니다. 주방장이 뭐 보통 한 350, 한 400, 그리고 인력들 세팅하고 사장님 또 식자재 공급해주는 회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의 다 이렇게 오토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. 일단 가장 큰 게 인력 관리. 이 직원들 간에 뭐 다툼도 있고 또 내부에서 뭐 이렇게 변수도 많은데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. 장사는 잘 되는데 또 나가는 비용들도 많고 또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이제 이 외식 사업에서는 손을 떼서 그거를 좀 이제 양수 이제 매각하려는 그 계획을 이렇게 밝히시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.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에 뛰어든 게 이제 이 요거트 회사 요구르트 또 치즈 유제품 회사 다명올 밀크 한 20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그 지역의 작은 중소기업이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판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뭐 이렇게 저런 이야기 하다가 유튜브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한 30, 40분 정도 아주 그냥 신나게 그 이야기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서요. 잠깐 그 다명올 밀크 사장님과의 그런 이야기들을 남겨드리고요. 자, 8월 매출 이 진짜 이 8월달이 저는 7월달이 지금까지 제일 힘든 달이라고 생각했는데 8월달이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습니다. 물론 제가 휴가 갔어서 영업에서 좀 적은 것도 있었고 이 대학가에서 장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일단 방학 그리고 경기 침체 여파가 미쳤습니다. 뭐 매출 보면은 보통 이렇게 해서 등락폭을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. 이게 성수기하고 비시즌에 그 차이가 명확한 곳이 대학가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7, 8월 달은 그 공식이 좀 무너져 내리더라고요. 무너져 내려서 매출이 아주 그냥 보통 여러분 그 외식업 하는 기준들 자영업 기준들이 1000만 원을 놓고 기준을 두고 합니다. 전국의 자영업자가 한 650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만 명 정도 650만 명도가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좀 들어간 수치들 통계들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사실 그거는 직접 자영업을 뛰어드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수치를 빼면 자영업, 저같이 외식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한 560만 명 정도. 제가 광주에 있는데 광주에서 자영업을 하신 분들 상당수가 또 외식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요. 그분들의 통계가 한 18만 명 정도 됩니다. 근데 이렇게 이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1000만 원을 넘어가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잘 되는 그런 자영업이라고 봐야 되죠. 그게 한 50%. 또 반대로 좀 2000만 원 아래로 하는 게 또 50%. 한 절반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 비중이 되는데 7, 8월 달에는 이제 그 아래쪽에 아래 하이 레벨에 하게 됐습니다. 그래도 적자를 안 나고 붙었던 게 여기 닭갈비 매장은 제가 혼자서 근무를 했습니다. 인건비를 거의 줄여가면서 혼자서 1인 시스템 체제가 갇혀가지고 줄어든 만큼 저도 거기에 대응해서 줄여서 갔고 또 한 가지는 또 건물주님을 만나가지고 좀 이제 말했죠. 읍소를 하고 열심히 해보겠다 좀 깎아달라는 소리죠. 그래서 그 임대료 협상이 좀 성공했다는 것도 좀 자신감 얻어서 이걸 좀 줄여서 나가니까 그나마 이 조금이라도 좀 이익을 되지 않았느냐. 근데 지금 힘드네요. 가장 큰 게 4글자입니다. 4글자. 이 외식업, 자영업 하는 사장님들 가장 큰 거 불확실성 이건 것 같아요. 이게 대학 가면 이 학기 때하고 방학 때하고 차이가 거의 한 70% 80% 매출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차이들이 뭐 줄어든 것 같아요. 이게 좋은 쪽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쪽으로.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뭐 대학가에서 장사하시는 또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저하고 좀 비슷한 그런 공감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뭐 경기 침체가 뭐 어렵지 않습니까?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, 또 한미,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그런 영향들이 이 소비 심리가 또
감축되면서 이 자영업이 후방 생태계가 좀 무너지는,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또 경쟁도 가열화되고 있고, 이 자영업자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또 신규로 자영업자에 들어서는 그 비중도 늘어나고 있죠. 줄어들면 늘어나.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가 많아지는 것도 뭐 문제긴 하지만, 제가 그보다 더 큰 문제 보는 거는 이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. 이 저같이 40대 또 50대 은퇴를 하거나 명퇴를 하거나 뭐 직장에서 사실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면은 진짜 가서 할 게 없습니다. 아무리 뭐 전문직을 했건 뭘 했든 은행을 했든 뭘 했든, 저도 기자를 했었지만 나와서 뭘 하려고 하잖아요. 그러면 재취업을 할 만한 데가 정말 어려워진 것 같아요.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때는 재취업이 안 되니까 또다시 울며 겨자 먹기식, 떠밀기식으로 또 창업시장에 진출하는, 그것도 뭐 준비를 많이 해서 꼼꼼히 해서 준비했다면 오히려 기회도 되고 그럴 텐데,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떠밀듯이 창업을 하면은 정말 실패를 많이, 돌아다니시 알겠지만 다 공실패업 이 나타난 것들이 좀 현실인 것 같아서 정말 좀 그게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됩니다. 왜? 불확실성. 이게 좀 잘 된다는 기대가 있으면은 좀 더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방학 되니까 학기가 시작되니까 알바 채용 공고를 했어요. 알바 채용 공고를 했는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보여준 겁니다. 한두 명 뽑은데 되게 지원을 많이 합니다. 왜? 일자리도 줄어들었으니까. 호남대 학생들이 6,000명인데 6,000명이고 여기에 상관이 한 60개 정도 되는데, 대부분 인력들을 정말 좀 소폭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일자리 구하기 힘들었어요. 알바. 학생들이 돈 없고 알바 자리도 줄다 보니까 나가서 이렇게 식사하고 외식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좀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. 그래서 이제 그런 국민들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. 8월달에 또 최악의 최저 매출을 해서 이제 막 불안한 마음이 있죠. 개강이 내일인데 과연 또 내일이 또 괜찮을까 또 걱정이 됩니다. 또 추석도, 그럴 때는 또 추석도 연휴가 한 4일 정도 꽤 있어서, 또 추석 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추석 때 돈 많이 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주머니를 또 아껴서, 또 절약하고 아껴서 또 외식을 또 안 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, 8월달 상황들, 또 9월달 상황들, 이런 상황들 보면서 좀 오늘 이야기 남겨봤는데요. 오늘 낮 시간대는 저기 서민갑부, 어저께 제가 영상 올렸었잖아요. 근데 반응들이 되게 좋더라고요. 서민갑부. 그분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. 딱 한 가지 있는데, 공통점 뭐다? 같은 서민이다. 근데 그분은 갑부고 나는 그냥 서민이다. 갑부로 올라가고 싶은데, 참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이렇게 갑부가 될 수 있을까요, 여러분? 그래서 오늘 찾아가서 서민갑부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, 또 그 온돌 시스템에서 편백 침대라든가 온돌 구두 같은 것을 판매해서 큰 돈을 벌고 계시는데, 거기를 직접 제가 다녀왔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서민갑부처럼 돈을 벌 수 있을지, 저도 한번 거기 제자가 돼서 한번 그 과정을 좀 밟아가는 것들 한번 해보고, 그 서민갑부님이 되게 사람 좋으세요. 사람 좋으셔서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서 또 베풀어 주시는, 그러니까 또 이렇게 돈도 많이 버시는 것 같은데, 그 모습은 내일이나 모레 제가 좀 편집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2019년 9월 1일 지금 10시 좀 넘은 것 같습니다. 10시 넘은 것 같고, 8월달, 7월달 리뷰 해보고, 또 내일부터는 또 열심히 또 뛰어야죠.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